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왜 그동안 영어를 못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영어를 잘하게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반에 영어 공부하실 때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어떤 책이 좋은지 알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번 시도했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새로운 책을 사서 10장 정도 보고 다시 서가요 꽂혀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책이 내용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문패직직 영어야 마이크 선생님입니다. 저는 영어를 끔찍히 싫어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를 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를 국립국어학교를 갔는데 전국에 선별해서 뽑다 보니까 애들이 다 초등학생 때 영어를 선행학습했고 영어를 선행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저 한 명뿐이었고요. 영어 수업은 이미 선행학습한 애들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를 잘할 수 없었고 수능에서도 거의 전 과목을 만점 맞았는데 영어만 80점 만점 60점을 맞아서 영어를 정말 싫어하게 됐습니다. 평생 영어는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고 대학교를 입학을 했지만 영어 점수가 일정 이상 돼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어 수업을 또 듣게 됐고 또 취업을 하려면 영어 자격증을 따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공부하긴 했지만 영어를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잘하게 돼서 영어 책도 50권 넘게 집필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왜 그동안 영어를 못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영어를 잘하게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를 처음 재밌다고 느낀 게 언제였냐면은 20대 초반에 몸이 안 좋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영어에 한이 맺히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저를 영어 회화학원에 보내셨는데 그때 갔던 데가 정철어학원이었는데 정철어학원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문영민 선생님이란 분인데 그분께서 영어를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언어로서 처음 저한테 느끼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영어 단어 하나하나의 원래 뜻은 이거고 그거를 실제 사용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영어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졸업할 때쯤 됐을 때 2년을 더 다니면 영어 학위도 하나 더 나오고 그래서 부모님께 저 2년을 더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벌어서 다녀라. 사실 그 이전에도 저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시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학생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게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마음을 먹고 영어 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영어를 잘 하는 거랑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거랑은 또 아예 다른 분야란 말이에요. 그 학원에서 처음 시강을 보여드리고 나서 부원장님께서 한 달 정도 훈련을 받으면 영어 강사로 써주겠다. 대신에 그 한 달 동안의 월급은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로 좋다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제가 시강을 준비해서 시강을 하면 부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고 본인의 시강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제가 부원장님께 어떻게 하면 부원장님처럼 좋은 영어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평상시에 밥 먹을 때든 뭐 버스를 탈 때든 항상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2, 3년 동안 영어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영어 강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전 영어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 말고 책으로서.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 책을 집필을 했죠. 책을 집필을 하고 나서 궁금했던 게 그 책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여가지고 한 달 정도의 영어 문법을 한번 끝내주겠다라고 해서 10명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제 책으로 가르쳤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미리 가제본으로 책을 만들었던 게 I Eat Grammar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단어만을 사용해가지고 영어 구조를 익힐 수 있게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썼던 단어가 I Eat Rice였거든요. 그래서 rice 대신에 grammar로 바꿔가지고 I Eat Grammar라는 책을 자비로 만든 거죠. 자비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배운 애들한테도 뿌리고 30군데 정도 출판사 연락을 했는데 다들 뭐 연락이 없거나 뭐 저희 출판사와는 맞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기하고 있던 와중에 우연히 미술 전공한 애들이 국비 지원으로 직업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북디자인 수업이 개설이 된 거예요. 거기에 운 좋게 들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6개월 정도 북디자인을 배우게 됐죠. 디자인 얘기는 좀 이따가 또 이어서 하고 제가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문영미 선생님한테 3달인가 들은 이후로 영어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 개념이 저는 문법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모든 표현은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만 어휘라든지 문법에 대한 깊이라든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돌려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영어라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길에 가다가 원어민 보면 말 걸기도 하고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국제 캠프란 게 있었어요. 유네스코에서 열리는 그런 국제 캠프였는데 한국인들이 호스트로 해가지고 열리는 그런 캠프인데 한국 대학생이 30명 정도고 그 외국에서 70명 정도가 와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2주 정도 열리는 그런 캠프였어요.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거기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악기, 가야금이라든지 뭐 다른 악기들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 성격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국제 캠프 시험 볼 때 그 필기로 봤던 게 뭐 질문이 3가지였는데, 하나는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얘기였고, 또 하나는 가난한 나라에 병원이랑 학교 둘 중에 하나만 짓는다면 뭘 지어야 되겠느냐. 저는 학교를 선택했죠. 왜냐면은 그 일정 이상 문명이 발달하기까지는 병원보다 학교, 교육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유네스코 이 IYC라는 캠프를 International Youth 캠프거든요. 그래서 국제 젊은 사람 캠프인데 그 캠프를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래서 저는 유네스코 마크에다가 가운데를 IYC로 해서 Y는 사람으로 해서 그렸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뷰가 있는데 압박 면접이 막 있었어요. 아마 인성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인성 영어가 괜찮은 애고 한국 학기도 다르고 좀 적극적인 애이기 때문에 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뽑혔던 것 같아요. 그 30명 안에 들어서 뽑혔어요. 제 한글 이름이 황의민인데, 황의민이 한국 사람한테도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외국 사람한테는 발음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저를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그래도 반평생은 음악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폰을 쓰다가지고 마이크 황이라고 불러라 해가지고 이후에 제 책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책은 다 마이크 황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고, 제 출판사 이름은 마이클리시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랑 잉글리시를 합쳐서 마이클리시라고 출판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제 캠프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전 영어를 잘 못했잖아요. 더듬더듬 말해야 되고 돌려 말해야 되고 빨리 잘 못 듣고 그러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보니까 이후에 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게 된 거죠. 편하게 의사소통하기까지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양 점수를 채우려고 영어 전공 수업을 들었던 거였고, 다른 국제 캠프에도 2번 더 갔었어요.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거 한 번 있었고,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거 한 번 또 갔었었고, 집에서도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디즈니 타잔을 한 30번 이상 봤었거든요. 그걸로 공부한 적도 있고, 미드도 수천 편 이상 봤어요. 2~3달간은 하루 종일 미드만 봤었어요. 10시즌 한 20시즌까지 다 봤고, 다른 미드도 해가지고 하루 종일 2달 동안 봤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게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게 있었어요. 보면은 영상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뒤쯤 번역된 게 뜨는데, 번역된 게 뜨기 전에 영상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상만 봤는데 예전에는 절반 정도도 안 들렸어요. 근데 2~3달 동안 영어 자막으로 미드를 봤을 뿐인데 저는 귀가 트여가지고 85% 이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시면은 영어 실력이 점점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실력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동안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보면 실력이 늘었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영어를 한국에서 미드로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은 주변에 원어민 친구들도 많이 있고, 영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영어 잘하는 전공생들이 당시는 많이 있어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 문장이나 문법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가르쳐 주니까 저는 환경이 되게 좋았던 거였죠.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계기들을 보면, 첫 번째,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보통 초반에 영어 공부하실 때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어떤 책이 좋은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번 시도했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2번째, 국제 캠프에 가가지고 얻었던 건 뭐였냐, 그 영어에 대한 어떤 열정, 또 답답함, 그걸 얻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려면은 1~2개월에서는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개념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1~2개월에서는 절대 안 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해야 돼요. 하루에 1~2시간씩 했을 때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해야 자기가 원하는 표현들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그때 그 답답했던 마음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워낙 강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3번째, 저는 그리고 영어 전공을 했어요. 물론 영어 전공을 한다고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영어 전공을 해도 영어 회화를 못한 사람 되게 못하고, 독해 못한 사람 되게 못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어쨌든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뭐 시험을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환경이 되게 괜찮았죠. 전공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알 수 있었고, 4번째는 뭐냐면, 보통 영어를 자기가 하면서도 배우지만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거든요. 가르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도중에 개념이 더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강사를 했던 게 그게 또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는 미드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었어요. 저는 어학연수를 갔다 온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거는 미드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미드라는 건 제가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했기 때문에 미드로 공부할 수 있었던 거지, 일반 사람들이 미드로 공부하면은 대부분 포기하거나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5가지로 제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영어가 이렇게 재밌는 거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사명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뭔가 더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 우연히 알게 된 게 뭐냐면, 북 디자인을 배우는 그런 수업이 열렸어요.
그 서울출판예비학교에서 6개월 동안 열리는 과정이었는데, 당시에 저한테 배운 학생들 모두 저한테 더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 수업을 받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한 7, 8시부터 애들 강의를 하면 새벽 뭐 한 1시쯤, 2시쯤 끝나면 그때부터 디자인 숙제를 하고 그러면 3시 이때 자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자고 지하철에서 그 디자인 관련 책들을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6개월간을 지냈어요. 근데 전 진짜 재밌었어요. 좋은 디자인은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걸 알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글자, 이미지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디자인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거기에 어떤 마법 같은 힘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저는 보였기 때문에 6개월간 피곤하고 힘들고 했지만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거길 졸업을 하면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취직을 해야 돼요, 출판사에.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동화책 그런 것도 많이 내고, 또 한 부서에서는 한국을 외국에 알리는 그런 영어 책들을 많이 내는 오래된 출판사에 갔는데, 저는 영어책 관련된 디자이너로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 출판사가 발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 그래야 되나? 맨날 하던 일만 하고 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출판사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일하는 거 외에 매월 하나씩 기획안을 내기로 했어요. 처음 만들었던 기획안이 뭐였냐면, 그 출판사에 영어로 된 전래동화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전래동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때는 별로 반응이 안 좋았었는데, 두 번째 달에 제가 만들었던 기획안이 뭐였냐면, 한국을 외국에 알리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한국어로 공부하는 책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일부 짜집기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민 온 또는 한국 사람들이랑 결혼한 외국인 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책을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제안을 했는데, 대표님이 되게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마케팅부한테 알아보고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부장님이 저를 불러내더니 네가 가진 걸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빨리 잘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3개월 인턴 과정 끝나고 바로 잘렸어요. 물론 제가 그 서울출판예비학교 다니면서 이 책을 컨셉을 잡아가지고 2권의 책을 만들었었어요. 디자인이 다 돼 있는 책이죠. 다만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출판사에 그 책을 내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출판사에 그 책을 찔러 넣지 않고 그냥 제가 가지고만 있다가 거기서 잘리고 난 다음에 다른 출판사에 보내봤는데, 출판사에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2권의 책이 나올 수 있게 됐죠. 그 2권의 책이 뭐냐면, 1시간에 끝내는 영어 발음이랑 2가지 영어, 이렇게 2권의 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영어 발음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음에 대한 책이었고, 이거는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문법 패턴에 대한 책인데, 영어를 2가지로 나눠가면서 설명하는 문법 패턴 책이에요. 근데 이 2권 다 망했어요. 2권 다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거든요. 제가 한 권을 집필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보통 막 1년 이렇게 걸렸는데, 한 권당 번 돈이 그래도 한 1,200만 원이나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책을 더 이상 집필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또 다른 책을 내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주로 경찰 공무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경찰 공무원 학생 한 명이 중고등학생 때 영어를 아예 포기했던 학생이었어요. 저한테 독해책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서점에 가서 독해책을 쭉 보는데 마음에 드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책을 제가 1년 동안 특별한 수입 없이 만든 책이 바로 이 나쁜 수능 영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도 망했어요. 이렇게 3권이 쭈르륵 망했잖아요. 그럼 주변에서는 이 책 같은 거 쓰지 마라,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책을 사가지고 한 10장 정도나 읽고 다시 서가에 꽂히죠. 그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새로운 책을 사서 10장 정도 보고 다시 서가에 꽂혀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책이 내용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독자 스스로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책도 마찬가지죠. 제가 각 권의 책이 제 나름은 제 인생의 마지막 책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책을 만들었지만, 이 책을 익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좋은 거는 둘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를 스스로 끝까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끝까지 읽을 수 있으려면은 그 책이 그 독자의 수준에 먼저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과연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 문법 패턴을 영화 명대사를 익혀봐야겠다 해서 평점 9.0 넘는 영화 명대사 2,400개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제 방식의 문법 패턴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중에 240개를 1분에 한 문장씩 영작을 하면 4시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4시간에 끝내는 영화 영작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그 책을 쓸 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책을 썼었는데, 만약에 이 책조차 한 달에 최저 생활비, 그때 당시로 그냥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살 경우에는 130만 원 이상 못 벌면 저는 평생 책은 집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1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그 책을 냈던 거죠. 이 책이에요. 4시간에 끝내는 영화 영작.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출판사에서 내지 않고 제 출판사 마이클리시, 마이크 플러스 잉글리시, 마이클리시에서 냈고, 제가 출판사를 차려서 냈기 때문에 제가 집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하기 때문에 돈도 어느 정도 남는 편이었고 130만 원 이상 수익이 돼서 이후에 계속 출간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였어요. 저는 제가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책만큼은 어떤 책보다 뛰어나게 만들려고 해요. 다른 책과 비교해봤을 때 제 책이 당연히 훨씬 좋지 않으면 저는 책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책만 구입을 하신다면 분명히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수준에 맞는 책이 뭐가 있는지 봐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5가지 단계로 해가지고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이제 책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책 설명 안에서 무료로 책도 한 3권 정도 드리거든요. 꼭 들어보시면은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